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청과 성남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13위의 천안입니다. 김천에게 3골을 허용한 것 가지고 수비력을 논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산을 높인 수비력으로 막아세우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 성남이 9월 이후로는 상당히 빈공에 시달리고 있어 천안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줄 가능성은 꽤 높게 봐야 할 듯합니다. 물론 아직 외국인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득점력은 아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대한민국 2부 9위의 성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빈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9월에는 아예 5경기에서 2골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2골을 기록하긴 했으나 이는 모두 데드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의 힘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도 이를 득점력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대의 수비 상황도 꽤 상승세입니다. 결장자는 심동훈, 가브리엘, 패트릭, 이지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의 수비력은 한 경기 가지고 붕괴를 논하기에는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도 9월 이후로 오픈 플레이에서는 힘을 꽤 잃었는데 무승부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긴 할 것 같지만 안정성을 원한다면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일단 2.5 언더 양상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주FC와 울산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3위의 광주입니다. 일단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처음으로 기록한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전북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5명의 주전 멤버들이 빠진다는 소식이 아쉽긴 해도 이미 마지막 맞대결에서 5명의 주전을 잃고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후반기에는 막 공격 일변도로 나서진 않았지만 그만큼 팀의 밸런스는 좋아졌습니다. 결장자는 티모, 정후연, 이희균, 김경민, 안현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1부 1위의 울산입니다. 현재 울산의 페이스는 아주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너무 소극적으로 공격이 들어가면서 내려앉는 상대를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울산은 박용우의 공백을 여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어 이 때문에 턴오버가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엄원상과 서령우가 돌아오긴 하나 팀 시스템의 문제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장자는 김민혁, 아담, 아타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포비아를 지난 맞대결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상황이고 울산의 약점과 시스템의 문제는 꽤 불안한 상황입니다. 광주의 5명 주전 손실이 있긴 하나 이미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5명의 주전을 빼고도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광주 승리 가능성이 충분할 듯합니다. 다음은 부천FC와 FC 안양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4위의 부천입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일단 다이렉트 승격은 물 건너간 가운데 그나마 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안양의 페이스가 매우 하락세라는 점은 다행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영민 감독이 징크스에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올 시즌 김천에게도 3연패를 기록했는데 최근 5번의 안양과의 경기에서 1무 4패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결장자는 없고요. 대한민국 2부 8위의 안양입니다. 주전들의 뎁스 부족과 이적 시장의 더딘 보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점이라는 수비가 체력 부족으로 인해서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치명적인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너무 잦아진 상황인데요. 이우영 감독도 이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부천을 상대로는 득점을 잘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위안일 듯합니다. 결장자는 김정현, 환기욱, 홍창범, 이창용, 박종현, 공민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도 안재준이 돌아옴과 동시에 김천전에서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부천을 상대로는 꽤 강했던 편인데요. 사실 부천이 생각보다는 기울어진 전적에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천의 승리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2.5 오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5위의 대구입니다. 대구의 파이널 A에서의 플랜도 선수비 후역습입니다. 최원곤 감독은 인터뷰에서 파이널 A 팀들의 공격력을 경계하면서 견고함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의 공격력이 맹탕 수준이라는 점은 아닌데 고재현이 2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세징야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재현의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로 인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아갈 때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장자는 세징야, 바셀로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1부 4위의 전북입니다.
주전들이 모두 돌아옵니다. 일단 수비진이 주전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리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비적인 약점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격진은 여전히 기대가 안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3위 이상을 노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 시즌 대구를 상대로는 3경기 2득점으로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홍정호, 하파실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구의 파이널 A 플랜도 선수비 후역습이고 전북의 공격력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구의 중원 기동력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 오히려 전북과의 기동력 싸움에서는 대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2.5 언더 양상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10위의 아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정상적인 경기 플랜 가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4대3으로 이긴 안양전과 같았습니다. 사실상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면 다득점을 잘 기록하고 있지 못한 셈인데 애초에 부산이 수비력 면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실점률도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장준영, 이재성, 지연학, 이은범, 조윤성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1부 1위의 부산입니다. 천안의 높은 수비벽에 고전하면서 김천과의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패신, 라마스 등 외국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공격 전력의 힘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아산은 현재 주전 3백이 모두 부상과 징계로 인해서 이탈한 상황이라 이를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장자 없고요. 아산은 여전히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득점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3백 주전이 모두 이탈하면서 수비력도 정상이 아닌 상황이고 이를 감안하면 아직 공격 전력에 안정성이 있는 부산이 아산을 공략할 가능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부산 승리 유력하게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